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윤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특별히 쓰기 1파트 부분을 저희가 한 번에 좀 쫙 정리를 할 건데요. 뭐 이런저런 중요한 것들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군더더기 다 치고 진짜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내가 이거 하나만 보고 가면 시험 고사장 현장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패턴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강의들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 대비 특강 자체가 시험에 임박해서 쫙 한번 정리해보는 취지가 조금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정말 시험 현장에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쓰기 1파트는 배점이 되게 커요. 뭐 독해나 듣기 같은 경우는 거의 2문제 정도의 그런 분량의 배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틀려버리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뭐 이미 듣기랑 독해 같은 경우에는 그간 쌓아놓았던 내공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흘러가는 부분들이 물론 정리를 하셔야겠지만, 하지만 쓰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한 몇 분 전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직전에 봤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사장에서 딱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쓰기 1파트를 쭉 한번 중요한 군더더기 진짜 치고 중요한 핵심 패턴들 위주로 문법적으로 설명을 좀 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쓰기 핵심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핵심 전략은 이제 기본 구조로 시작을 해요. 그것이 어떤 문법을 중심으로 문제를 냈건 간에 사실 그 문법 하나의 그 포인트를 제외하고 나머진 거의 다 문장 구조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뭐 받자, 빼자, 비교문, 종연문 이렇게 어려운 문법들에 대해서 헷갈려도 기본 구조가 잘 잡혀 있으면 그 기본 구조 잘 놓고 나서 나머지 뒤처리를 하면 되는 거라서 사실 기본 구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머릿속에서 주어, 수로, 목적어, 뭐 부사의 위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딱딱 집어서 더 뒤에는 명사 붙여버리고 헌전 페이창 뒤에는 형용사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상 배열하기는 문법이 그 출제가 되는 문법의 형식이나 패턴보다도 문제 푸는 과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받자문에 대한 기본 문제라고 해서 받자 위주로 막 이렇게 가지치는 게 아니라 기본 구조에서 서로 짝꿍 지어놓을 것들 지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조 잡아놓고 특정 문법을 해결을 하는 그 프로세스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여러분이 제시되어 있는 산발적으로 이제 문법에 맞지 않게 어순에 맞지 않게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봤을 때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것 일단 붙여놓을 거 붙여놓고 시작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뒤에 더가 보이면 그게 어떤 어려운 문제이건 쉬운 문제이건 더가 나오면 일단 명사부터 붙여놓고 시작을 하세요. 그쵸? 그 다음에 헌이 나오면 뒤에 무조건 형용사를 붙여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3급, 4급에도 다 설명을 하지만 5급은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3급, 4급은 기본 틀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5급은 이 쓰기 파트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일단 얘는 시작해놓고서 나머지를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작업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서로 짝꿍을 빨리 지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연습 문제로 파악을 합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봐야 되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넣어도 사실 이 이론에서 문제를 이렇게 같이 딱 적용시켜서 봐야지 기억이 잘 남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시험 현장에서 보는 건 문제니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10분이 바로 매우의 의미를 가지죠. 그다음에 우다오 비아오에는 내가 만약에 그 무용 공연이라는 걸 알아도 되고요. 사실 비아오엔이 공연이거나 우다오가 무도인 것만 알아도 이게 대충 명사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실 수 있고요. 칼무실상 너 뒤에 명사 붙여놓고 찡차이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쉬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제시되어 있는 건 지금 4개밖에 없는데 짝꿍을 딱 붙여놓으면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결이 되는 패턴이라서 문장이 어렵건 단어가 어쩌건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더 뒤에는 명사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10번이나 헌전 페이창 같은 정도부사 뒤에는 형용사 붙이면 되니까요. 항상 짝꿍을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포인트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로 목적어 같이 찾기. 그러니까 기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법적인 패턴이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순서예요. 순서. 문제 푸는 순서.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서로 짝꿍 찾고 기둥을 무조건 수로로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특히나 이제 5급이나 6급 급수가 높아지면서 수로랑 목적어를 같이 패턴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쓰기 일부분도 있지만 쓰기 2부분은 이제 작문을 해야 되는데 제시되어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작문을 하잖아요. 우리 이 파트에서는. 근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내가 수로랑 목적어를 세트로 항상 공부를 해왔으면 사실 작문까지도 영향이 굉장히 있고요. 나중에 독해까지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뭐 다 거두절미하고요. 주어 찾지 말고 수로랑 목적어 먼저 짝꿍 지어놓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입 아프게 설명드립니다. 대비 특강을 계속 쭉 진행해 오면서 쓰기 파트 진행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독해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로랑 목적어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알아. 그래 내가 더 뒤에 명사 쓰고 건 뒤에 뭐 형용사 쓰고 그리고 이거 할 때 수로랑 목적어 찾으라고 해. 근데 이렇게 문제 나오면 나 모르는 단어도 많고 너무 정신없는데? 왜요? 짜오정 뒤에 러 있잖아요. 나 동사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짜오정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내가 동사인 걸 티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급이나 6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휘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거나 단어를 모르면 일단은 이거 틀렸네? 어떡하지? 하고 당황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문장이라는 것이 이게 중간중간에 우리도 한국어 볼 때 어려운 글을 본다고 해도 그냥 어려운 단어들 몇 개 빼놓고 대충 얘가 이거 했대. 이게 중요하대. 이렇게 메시지 딸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문장 배열은 가능해요. 얘가 수로 동사구나. 띠정, 하이샤오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지진은 아마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으실 수 있겠지만 쓰나미나 해일 같은 이런 어려운 단어는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냥 일단 지진 정도 그리고 찡지 손실 하면 경제적 손실을 얘기하죠. 巨大的 거대한 그러면 이게 더 뒤에 명사를 써야 하는데 그리고 수러가 지금 기본 틀인데 그럼 이게 짜오청이 조성하다 정만 봐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지진이 경제 손실을 만들어내겠죠. 만드는 건 지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 손실을 만들 거예요. 왜? 지진이랑 같이 왔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동사를 찾고요. 짜오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5급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6급에서도 중요해요. 제가 일부러 예제 문제를 냈을 때 짜오청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자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짜오청이 조성하다라고 해서 어떤 분위기나 뭘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짜오청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뜻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다예요. 짜오청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목적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어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거 짜오청 다음에 안 좋은 게 나오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문제가 더 풀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위의 예제도 그렇고 이 밑에 예제도 그렇고 기본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배열을 할 수 있는데 단어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단어의 뜻보다도 한두 개의 단어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읽을 수 있으면 쓰나미 못 읽어도 상관없고요. 손실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래 지진이 손실을 일으키겠지 이렇게 하고 문제 풀면 되니까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더 뒤에 명사, 헌전페이 장변이 형용사, 수로 찾고 목적어 찾고 주어 해결하자. 이게 모든 배열하기의 기본입니다. 자, 갈게요. 이제 조금 그래도 시험 보러 가기 직전이잖아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대비 특강은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진짜 한 5분 정도 싹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하고 그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잡았기 때문에 비교문이랑 좀 몇 가지에 있는 비교문을 필두로 해서 몇 가지 문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교문의 경우에는 이미 5급이니까 그리고 시험 보러 가기 직전이니까 비교문의 기본 구조는 알고 있다 치고 조금 더 이제 내가 이게 진짜 5급 시험화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호의 위치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만 하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연습 문제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후자, 복잡하다, 쇼슈, 수속, 더多가 나오죠.
빤리 주방 너가 나와요. 더 뒤에는 일단은 명사를 써야 한다라는 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치엔까지 나왔는데 그럼 이거 내가 또 막 서로 붙여놓고 했는데 비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문장의 형태는 성질은 결정이 된 거예요. 비교문이에요. 그럼 A가 B보다 어쩌다로 잡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B로 무조건 문장의 틀을 잡아 놓으시되 일단 요거 붙여놓을 건 서로 붙여놔야 되겠죠. 명사로 추정되는 거 후자가 복잡하다 하는데 복잡하다는 형용사지 명사가 아니잖아요. 수속 얘네를 붙여놓으면 되고 사실상 이제 정도 보호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복잡한 정도가 많아 하고 수어 뒤에다가 까지 형용사죠. 형용사 뒤에다 너뚜어를 쓸 수 있는데 보호가 비교문의 경우에는 내가 너보다 키가 커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조금 커, 훨씬 더 커, 한 3cm 큰가 이 보호들이 다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 틀만 기억을 하면 B를 중심으로 원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하고 이거는 아까 붙여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수속을 처리하는 것이 원래 수속보다 이 더는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더 뒤에 이제 명사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후자, 더, 또라고 가시면 되죠. 비교문의 위치에서 수어 뒤에 더가 나온다라는 거 요 형태가 고정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비교문 패턴은 3급이나 4급에서 다루어지는 거고 5급에서 비교문이 나올 때에는 보어의 위치가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문이 부정 형식이 있어요. 근데 부정 형식을 얘기할 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안 추워라고 얘기하면 찐티엔 비 주어티엔 구선 뿔렁 이렇게 써요. 어느 나라 그건 한국인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중국인들은 저 문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비교문의 문법은 이 비 자리에요. 뿌루나 메이오를 넣으면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거든. 나머랑 같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기본 틀을 배우시면 딱 시험 현장에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죠? 자, 볼게요. 하오, 더 뒤에 명사 써야 되지. 뿌로 나온다. 근데 종시엔이랑 같이 붙어 있네. 찌일이 됐고 나머 됐어요. 그러면 뿌로랑 나머에다가 형용사를 붙이는 거를 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어차피 더 플러스 명사 찌일이 붙이면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문이라서 이렇게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짝꿍만 잡아두면 한 큐의 문제가 풀리잖아요. 다시 갈게요. 그래요. 여기 보면 나머 하오 나머 어쩌고 타더 명사 붙여놓고 그럼 뿌르가 비교문이니까 중간에 기둥으로 딱 세워놓으면 나머라는 게 딱 맞춰서 딱 떨어지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게 이렇게 오늘 도식화시켜서 보는 이유가 문법적으로 복잡하게 막 하나하나 이제 문법적인 그런 챕터들 있잖아요. 그걸 다 기억해서 문제를 푼다기보다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5급에서 시험에서 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자문 갈게요. 받자문 자체는 나오면 고마운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틀만 잡아놓으면 받자문은 걱정 없이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자문 보시면 바 다음에 이제 목적어를 있죠. 바자의 뜻은 을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처리를 해요. 근데 그 처리된 뒤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어디 위에 놨다거나 어디로 보낸다거나 누구에게 준다는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중국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쓰랑 시가 헷갈려요. 왜냐면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설음 발음을 잘 안 해서 다 시, 쓰 이렇게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4시를 저 친구가 4시를 얘기했는데 10시로 들었어 라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바 해놓고 4시를 쓰 뒤에는 팅 들었는데 정 뭐가 됐어? 시 뒤에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정은 그 정도의 역할을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볼게요. 电脑键盘上에다가 그쵸? 컴퓨터 키보드 위가 있어요. 그다음에 짜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르가 뭔지 몰라도 짜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짜이는 보통 방이사랑 짝꿍이에요. 항상 짝꿍 보셔야 돼요. 워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 뿌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주어랑 부사가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바자 나왔다. 그러면 바, 카페 하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뒤에 수러 쓰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수러가 싸예요. 짜이 여기 샹. 그럼 얘네 벌써 해결이 됐어요. 커피를 해놓고 짜이 샤 얘네 붙여놓으면 커피를 이렇게 처리했어. 앞에 워보샤오신
얼마나 쉬워요. 이게 바자라고 해서 쫄아서 앞에서부터 어떻게 배열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짝꿍 딱 지어서 해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뿌시아오신의 위치도 이렇게 나왔죠. 만약에 워랑 뿌시아오신이 붙여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바자 앞에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겸어문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겸어문이 사실상은 진짜로 이제 말을 잘 구사를 하는 경우에 중국인의 뉘앙스에 맞춰서 잘 구사를 하는 사람들이 겸어문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이게 이제 한국어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중국어의 사고관 자체가 굉장히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었어 라는 거. 나 그거 되게 난감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일이 되게 나를 난감하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중국인들이 쓰거든요. 그래서 겸어문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 말이 좋아서 겸어문이지 그냥 사역동사예요.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랑, 시키다, 시, 시키다, 링, 고급 표현이 명령할 때 영자예요. 같은 뜻이에요. 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누구누구로 하여금, 그쵸? 이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일단 연습 문제를 보면요. 랑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만들다 이 목적어에 해당하는 수어를 써야겠구나. 용치, 용기, 페이프, 탐복하다. 那些年轻人的 뒤에 명사 오는데 여기서 명사는 용기밖에 없어요. 페이프는 탐복하다라는 거라서 젊은이들의 용기는요. 사람으로 하여금 탐복하게 만들었어. 이게 랑이랑 시랑 링의 이 겸어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젊은 사람들의 용기가 탐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탐복을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맞춰서 넣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부사는 첫 번째 수어에다가 쓰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엄마가 나한테 청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청소를 시켰는데 오늘따라 엄마가 나한테 청소를 안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마마가 랑워 다싸오를 해야 되는데 안 시켰어요. 마마가 랑워 뿌다싸오가 아니라 뭐든지 부사는 첫 번째 동사 앞에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뿌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랑 앞에 가야 돼요. 왈 놀아요. 그 다음에 치즈, 뿌. 그다음에 띠엔나오 요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보통 보면 내가 띠엔나오 요시를 하려고 하겠죠? 그걸 아내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랑이 첫 번째 동사기 때문에 이거를 주체가 이제 치즈죠. 왈은 뭐예요? 띠엔나오 요시죠. 항상 자기네들끼리 뭉쳐놔야 돼요. 치즈가 나로 하여금 왈 띠엔나오 요시를 못하게 해 뿌는 랑 앞에 쓰셔야 된다라는 거. 사실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막 공부만 하다 보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고 막 문제만 풀다 보면 이게 어떤 문법이랑 연계되어 있는지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직전에는 이 문제와 문법의 패턴을 딱 보고 진짜 쓸데없는 거 다 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도식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거 머릿속에 잘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험을 보러 가기 직전에 내가 마음 잡고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쓰기를 볼 건데 쓰기에서 이거가 있었고 기본적으로 짝꿍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머릿속에서 핵심되는 포인트 몇 가지만 딱 머릿속에 넣고 시험에 임하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 기억을 하시면서 특히나 쓰기 1은 배점이 높기 때문에 실수 안 하시고 여기서 좋은 점수 얻기를 기대하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